김영진 육군 참모총장이 오늘 전격적으로 경질됐습니다. 정부는 또 오늘 날짜로 서완수 기무사령관도 보직 해임했습니다. 오늘 전격적으로 발표된 육군 참모총장과 기무사령관의 경질은 김영삼 대통령의 군부 개혁과 길들이기 성격을 지닌 일종의 신호탄으로 보는 시각이 지배적입니다. 노기환 기자의 보도입니다. 정부가 육군 참모총장과 기무사령관을 전격적으로 경질한 것은 문민시대에 걸맞는 인물을 임명함으로써 군개혁을 무리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는 보석으로 보여집니다. 특히 신임 육군 참모총장과 기무사령관은 비교적 정치색을 띠지 않았던 인물이어서 군의 정치성을 배제하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김동진 신임 육군 참모총장은 일선 사단장과 군단장을 거쳐 국방부 정책실장, 한미연합사 부사령관을 역임해 오면서 야전 사령관으로서보다는 정책 브레인으로 인정받은 군사외교통으로 그동안 군내에서도 문민화에 가까운 인물로 평가되어 왔습니다. 신임 김재창 한미연합사 부사령관은 육사 18기로 임관한 뒤 군단장과 국방부 정책실장, 합동참모본부 제1차장을 지내면서 친화력과 함께 부하들로부터 존경을 받아왔습니다. 육사 22기로 임관한 뒤 국방부 기무부대장, 기무사령부 참모장을 역임한 김도윤 기무사령관을 임명한 것은 지난번 대통령 선거에서 제시한 기무사령부의 기구축소 공약을 실천해 옮긴 것으로 풀이됩니다. 이에 따라 기무사령부의 기구와 기능이 축소되고 원래의 설치 목적인 군사정보 수집 등만 할 것으로 보입니다. 김진영 전 육군 참모총장은 통상 2년의 임기를 9개월 남기고 있으나 전역할 예정이며 서완수 전 기무사령관은 대기 발령됐습니다. 한편 합동참모본부 제1차장 후임은 추후에 발표될 예정이고 다른 군장성들의 인사는 오는 6월 정기 인사 때 있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KBS 뉴스 노기환입니다. 수도방위사령관과 특전사령관 등 수도권 핵심 부대 사령관 2명이 오늘 전격적으로 경질됐습니다. 김영삼 대통령의 이번 인사 조치는 지난달 8일 육군 참모총장과 기무사령관의 경질에 이어서 단행된 것으로 대통령으로서의 군 통수권을 보다 확실히 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표명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유일임 기자의 보도입니다. 오늘 오전 11시 50분 김영삼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새로 임명된 도일규 수도방위 사령관과 장창규 특전사령관으로부터 보직 신고를 받았습니다. 오늘자로 소장에서 중장으로 진급한 신임 도일규 수도방위 사령관은 육사 20기로 일선 야전부대 연대장과 사단장을 거쳐 한미연합사령부의 부참모장을 역임했습니다. 신임 장창규 특전사령관은 육사 21기로 야전지휘관을 거쳐 육군본부 동원참모부장을 역임했으며 육사 21기로는 첫 중장 진급자가 됐습니다. 이번에 경질된 안병호 전 수도방위사령관은 군 내부 핵심 사조직인 하나의 회원으로서 그동안 군부의 실세라는 평을 들어왔습니다. 또 김영선 전 특전사령관은 하나 회원은 아니지만 안병호 전 수방사령관과 함께 군 내부에서 이른바 정치색이 강한 군인들로 평가되었습니다. 전임 수도방위사령관 안병호 중장과 전임 특전사령관 김영선 중장은 2년의 임기를 8개월이나 남겨두고 정격적으로 해임된 것입니다. 김영삼 대통령이 지난달 8일 김진영 전 육군 참모총장과 서완수 기무사령관을 전격 경질한 데 이어 오늘 이들 군요직의 두 핵심 사령관을 교체한 것은 군 통수권을 보다 확실히 확립함으로써 군이 본연의 임무에 충실하도록 하겠다는 의지의 반영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지금까지 배타적인 특혜를 누려온 것으로 알려진 육군 내 하나회와 이른바 구구인맥 등 사조직과 인연을 맺어온 장성들은 곧 있게 될 육군 장성급 인사에서 상당수가 배제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부는 이번 주 안으로 군단장과 사단장급 장성 인사를 단행할 예정입니다. 김정은 기자의 보도입니다. 주말까지 단행될 군단장, 사단장급 인사는 새 정부가 지향해 나갈 군 인사 방향의 향방을 보다 뚜렷이 해줄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달 8일 육군 참모총장의 전격 경질로 시작된 세 차례 육군 순회에 대한 인사 패턴이 이번 인사에도 그대로 적용될 것으로 보이며 과거와 달리 국방부 장관의 의사가 대폭 반영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따라서 이번 인사는 그동안 육군 요직을 차지해왔던 과거의 사조직 하나회와 구구인맥이 배제되고 파벌과 정치권에 초연해온 장성들이 중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인사폭은 예년과 비슷한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인사 대상은 중장급에서 오는 6월로 임기가 끝나는 3명의 야전 군단장을 비롯해서 지난해 군장비 불법 유출 사건으로 대리근무 중인 군수사령관 등 5명가량이며 소장급 일선지휘관에서 10명 안팎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난달 단행된 육군 참모총장과 기무사령관에 대한 경질 인사는 군 통수권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이지만은
6월에서 4월로 앞당겨진 이번 정기 인사는 안보상의 취약 시기를 피하고 군 내부의 인사 파문을 조속히 해소한다는 차원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정훈입니다. 네, 역시 군 관련 소식입니다. 지난 80년 이후 대통령을 2명이나 배출하고 군 요직을 독점하다시피 했던 하나회. 그러나 최근 조남풍 1군 사령관의 경질에 이어서 합참 작전기획부장 이충석 소장이 보직 해임됨으로써 군 요직에 남아있던 하나회 회원들은 거의 찾아볼 수가 없게 됐습니다. 하나회 실태를 이세강 기자가 정리합니다. 하나회가 태동한 것은 지난 61년 5.16이 일어난 지 3일 후인 5월 18일 일단의 육사생도들이 5.16 지지 가도 시위를 벌인 것까지 거슬러 갑니다. 이때 가도 시위에 큰 역할을 한 전두환 대위를 중심으로 영남 출신 정규 육사 출신으로 국가도, 충성도, 우정도 하나라는 뜻에서 하나회가 결성되고 당시 박정희 국가재건 최고회의 의장의 군복귀 문제가 현안이 됐을 때 군복귀 반대에 충성을 보이면서 하나회는 운명적으로 정치군인들의 사조직화하게 됩니다. 이 같은 하나회가 처음 알려지게 된 것은 지난 73년 후계자 문제를 거론해 파문을 일으킨 하나회의 대부이자 후견인이었던 윤필룡 소장의 사건을 수사하면서부터입니다. 당시 보안사령관으로 수사를 맡았던 강창성 의원은 다음과 같이 증언합니다. 거기에는 이제 전두환 장군, 노태우 대통령, 대령, 그래서 26명을 2차로 이것은 똑같이 이제 처단을 하려고 그 대통령에게 체포 건의를 했다가 나중에 보니까 이제 박정희 대통령도 하나회의 후원자예요. 이후 하나회원들은 박정희 대통령의 총애를 받아가면서 승승장구 승진을 했고 주요 보직을 차지하게 됩니다. 그리고 끝내는 12.12의 주역이 되고 정권까지 차지했습니다. 반대로 하나회원 제거를 주장했던 강창성 중장은 삼청교육대에 끌려가 사병으로부터 고문에 가까운 모진 체벌과 모욕을 받아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에 있어 강 의원은 제보복이라는 비판도 있지만 의정단상에서 하나회와 하나회가 주도한 12.12 등에 대해 질타를 가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하나회원들이 배타적으로 우월적 대우를 받음으로 해서 빚어진 군내 갈등과 부작용은 그 정도가 지나쳤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심지어 현역 대령이 하나회원의 명단을 공개하고 이들에 대한 숙정을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군인이라는 것은 국가와 군을 위해서 헌신하도록 되어 있는 거죠. 네. 그런데 하나의 그 소속원들은 대통령이라는 그 막강한 정치적 배경을 업고서 행포를 일삼았지요. 주요 보직 같은 것은 전부 차지하고 이 같은 인식을 바탕으로 해서 군에 대한 개혁 작업의 하나로 하나회원 제거가 이루어졌습니다. 김진영 육군참모총장과 서완수 기무사령관 등 하나회원들이 잇따라 경질되면서 비하나회원인 편장원 대장의 기용, ROTC 출신의 첫 대장 승진, 그리고 강창선 보안사령관의 비서실장 경력으로 불이익받던 이준 중장이 대장 승진과 함께 1군 사령관이 됐습니다. 하나회원에 대해서는 이들이 그동안 혜택을 누린 만큼의 불이익을 받도록 보직 및 진급을 한시적으로 특별관리하다가 평준화 수준에 도달하는 시기가 도래되면 원칙적으로 대등한 입지에서 공개 경장에 참여시킬 계획입니다. 이처럼 군개혁은 정치지향적 사조직인 하나회와 구구 인맥을 솎아내면서 그들에 눌려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물러나야 했던 장성들을 능력에 맞는 제자리에 갖다 놓는 일에서부터 시작됐습니다. KBS 뉴스 이세강입니다.